이번에는 이 50억 클럽. 예, 예.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죠. 특검이죠. 국정농단 박근혜 그 특검을 했던 사람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특검 시절에 특검보를 했던 양재식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있었던 변호인 생활을 하는 변호사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집 사무실 또 우리은행 본점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것 보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부터 2015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PF 대출도 해주고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의 주요 이제 중심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참여시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20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에다가 그다 플러스 알파까지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참 이 박영수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아니 이렇게까지 저도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조선일보에서 났어요. 자세히 났죠. 자세히 나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양두구역이다. 아니 그 부패라고 지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특검으로서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이전이 그러니까 2000이 그거는 이제 17년이니까 2014년에 이럴 때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그 밑에 김만배라든가 이런 사람은 결탁돼 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갖다가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200억 거기는 보면 상가가 건물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400평짜리가 그 이제 상가 건물이 2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장동에다가 이 두 사람 박영수하고 양재식. 그 양재식은 심부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부름만 박영수 해도 우리 속된 말로 꼬봉이죠. 그 가방 못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여기도 변호사니까. 그런데 거기도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무적인 일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는 큰 일만 하고. 그때 그 한 걸로 사실 뭐 양 변호사가 양재식 변호사입니까? 이 사람은 뭐 보니까 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로로 특검보까지 특검보가 차관급일 거예요 아마. 차관보죠. 저는 차관보도 했나 그랬는데 그렇게 했고 그다음 여기다 또 박영수 특검의 딸까지 아파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분양 차익 8억에 얻었어요. 얻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유명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 그러니까요. 그 밑에서 그 당시 특검 할 때 수사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못한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마치 정의는 혼자 다 구현한 듯이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뒷구멍으로 진짜 이게 뭐 앞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우리가 좀 아직 혐의 사실을 가지고 단정은 지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 과연 파도 이 부패의 고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50억 특검에 딴 사람들도 물론 앞으로 이제 이번에 그 수사를 이번 특검까지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죠. 특검 법안이 했는데 그걸로 이제 사실관계 밝혀지겠지만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를 갖다가 아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정말 구악이죠, 진짜. 자기의 어떤 검찰에서의 아까 중수부장 그러셨잖아요. 그런 지위. 근데 우리 은행 이런데 사기업에서 이런 분을 이사회 의장 시켰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아주 정의의 검사로 아주 딱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의장 자리를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회 의장하면서 부회장 시켜가지고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PF 돈 대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은행이 이제 안 된 거죠. 그 내부에서 PF는 당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못 한다 하니까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억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업무상 배임 미수 뭐 돈을 직접 안 받았으면은 이건 혐의가 밝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 배임 수재. 이제 그 당시 공무원 아니니까 뇌물은 해당 안 하지만은 우리 배임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강요죄가 될 수 있죠. 우리 은행 직원들 담당 직원들한테 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박영수 특검의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겨놓은 전형적인 예다. 하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부국증권이 원래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정의가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부국증권이 아주 그냥 너무 설친다. 좀 그러니까 부국증권 그건 좀 빼버리자. 박영수 고검장, 당신이 이제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고검장한테. 그래서 사실은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제 내부 방침으로 대출은 더 이상 PF 대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져간 것이 하나은행인데 그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곽상도원이 또 연줄이 있어갖고 곽상도가 하나은행은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 클럽이 그래서 곽상도는 50억을 딱 아들을 곽병채가 챙긴 거고 지금 박영수는 그 상가 부지 400평짜리 130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 집 두 채 자기하고 그 양재식 변호사 거기 부지까지 다 그 건설 계획서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 계획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요. 그 대기업 사회이사 왜 별로 일은 안 하면서 돈 많이 받는 자리 꽤 있거든요. 많죠.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게 대체로 보면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 결국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때까지 있던 비리가 들춰지는 건 맞고, 그 다음 어떤 그 청탁이나 어떤 권한, 압력을 넣어서 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저는 지금 한심스러운 게, 만일 본인이 이런 일을 했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특검에 사양을 해야죠. 자기 손이 우리 마니폴리테라고 그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 자기 손이 더러운 사람이 남을 수사한다는 거 이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의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그게 사실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많이 기강이 무너져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이것 말고도 그 본인도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월 1,500씩 검문료 받고 5천만 원인가 챙겼고 그리고 또 딸을 취업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딸이 11억인가를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갖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 15억짜리를 6, 7억 내고 8억 남기고 8억 남기고 그리고 그보다도 제일 큰 것은 그 이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육촌 조카 인처. 그 사람이 그 대장동 15개 브록 중에 5개 브록을 김만배가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통째로 싹쓸이해서 분양권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분양대행? 분양대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지금 몰아주었는데 김만배가 지금 그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김만배가 이기성한테 100억 보낸 게 또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오리무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성 이런 사람들 분양대행이가 아무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분양대행이 있죠. 이게 특히 대장동이나 인기 있는 지역에 분양대행하면 대행 수수료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주니까 바로 이게 박영수 특검의 육촌 조카예요. 육촌인 육촌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인척이라고 하는데 육촌이 뭐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사람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박영수 특검한테 혜택을 준 것일 수 있고 첫째 한 개는 그렇죠. 거기서 두 번째는 커미션이 다 나왔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100억을 줬다. 이러면은 결국 대장동 수익의 어떤 은닉 분산처로 이런 사람을 왜냐하면 이기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수 특검이 문제가 되니까 드러난 거지. 안 그랬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뭐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이 돈을 갖다 묻어놓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대장동 사건에 오히려 큰 조력자가 아닌가. 뭐 화천대유나 뭐 천하동인 그런 다른 차원에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만일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기소를 한다면 그걸 용이하게 해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20년 10월 30일 정의당 녹취록을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 당시 도계공 직무 대행이었죠. 사장 직무 대행. 대화하는 것 보면 두 사람은 고문료로만으로는 안 되지.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땡땡땡 하는데 수연이하고 곽상도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연이가 바로 박영수 딸이란 말이야. 박영수, 박수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고 곽상도는 고문료 1,500월 줘 갖고는 안 되지. 큰 돈을 주면 안 되지. 그게 이제 큰 돈을 줘야 한다. 그만큼 크게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이 김만배나 천하동인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아무나 그냥 막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된 사람은 주고요. 아까 참 박영수 특검 딸한테 차용증 썼다는 거, 그게 돈 받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차용증 받죠. 나중에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차용증을 써주면 나중에 빌린 거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우리가 그걸 진짜 차용인지 아닌가 판단은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 반환 날짜를 보통 진짜 차용증이면은 그다음에 이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차용한 날로부터 한 단기간 내에 갚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차용 아직도 갚지 않았다는 거고 저는 그 차용증을 봤으면 싶어요. 그 이자가 적혀 있는지, 그 다음 변제 기일이 적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100% 범죄용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김만배 이 돈 중에서 390억 원. 이 정도가 완전히 오리무중인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다른 것은 대충은 밝혀졌는데 아파트 분양에서 들어온 것 말고 땅 분양에서 얻은 4,040억 중에 한 390억 정도가 안 밝혀졌어요. 이게 바로 50억 클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5, 6, 30 아닙니까? 6명이니까. 나머지 또 이렇게 저렇게 썼을 테고, 이 390억. 근데 김수람이도 우선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재작년 2021년 9월쯤에 이게 8월부터 문제가 됐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김만배가 김수남한테 가서 찾아가고 변호사 소개받았고 그게 태평양 변호사가 200억인가. 그래 압수수색도 한번 당했죠. 권순일이는 너무 잘 아는 거고 화천대에서 이 선거법 판결 잘 해주고 고문으로 월 1,500씩 받다가 한 1년 동안 1억 5천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이 세 사람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곽상도는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최재경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가 돈 걱정을 했잖아요. 변호사 이렇게 사야하는데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 최재경이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 변호사 소개시켜. 그래서 이태행이를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태행이를. 그리고 이태행이하고 같이 법률사무소에 있는 이남석이를 또 사회이사 시키면서 거기서 돈 받아갖고 대신 챙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억 플러스 3, 20억이 이제 12 전원사채로 이렇게 주고. 홍성근이 여기는 이제 김만배가 자기 회사 오너니까 50억 주었는데 그것도 사건 생기니까 또 갚았는데 이자는 지금 안 줘갖고 김영란법으로만 이 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경찰이 초기에는 제일 처음에 고소됐으면 전부 다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 390억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출처를 계좌 추적해도 지금 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이 지금 돈 받았다는 50억 클럽에 당사자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날고 기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최고의 돈 받을 때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죠. 아니 누가 50억을 공짜로 줍니까? 그럼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권순일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검찰 출신한테 돈을 줄 때는 현직에 없더라도 검찰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3대 모임에 뭐 해병대 전후에 들어간다는데 네. 그게 못지않은 게 검찰입니다. 검찰은 한 번만 거기에 몸담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나오면요. 자기 사단이 쫙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박영수, 예. 뭐 김수남, 최재경이 예. 또 곽상도 다 특수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특수부는 거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피아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닙니까? 결속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우리 특수부 하면서 밤샘 수사하면서 고생했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검찰에 뛰어난 사람들이야 하면서 하나회 옛날에 김영삼 때 네. 하나회 그다음 법원의 우리법 연구회의 버금갈 정도로 특수부는 있죠. 엘리트 의식이 충만하고 엘리트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서로 각자 똑똑하니까 모래알 같아야 되는데 이 특수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결속력이 좋아요. 동지애가 좋고. 그래서 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런 사이들이죠. 그러니까 김만배나 이번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특수부 출신 검사들 그리고 중수부가 결국 특수부입니다. 그 출신 검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뭐 속된 말로 구워 삶은 게 결국은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들 하는 일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안 터지면 땡큐지만 터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같이 발목을 같이 묶어놔야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에 전부 귀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나 자기 가까운 친척 이름으로 돈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390억의 행방을 못 찾는 게 이게 만일 김수남 계좌로 바로 들어가고 있으면 금방 알 거예요. 그렇죠. 그냥 들어갈 리가 근데 누가 그럽니까? 그 김만배가 한 그 정의학 녹취를 보면은 그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은 자꾸 금괴로 달라고 한다는 건. 금괴로. 네, 맞아요. 꼬리표 없는. 아무것도 없죠. 금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참 지금 강적들하고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 방송에서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사가 필요하다고 아주 선도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윤석열 검찰에 들어와서도 이 수사를 거의 미루고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특검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사들이. 그러니까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쏙 보이는.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쌍특검 하자는데 겨우 달래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빼고 50억 특검만 합시다 해갖고 지금 해놨으니까 안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악하고 대결하는 마당인데 잘하지 않겠냐. 그거는 그거고 지금 검사들은 바로 한 몇 년 전에 모셨던 그런 사람 관련돼 있으면요. 아니 이 김수남이나 최재경은 진짜 누가 감히 이 사람들을 수사합니까? 지금 현 검찰 중에 다 그 밑에서 밑에서 심부름 보던 검사들인데 검사들은 조인트도 깐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사장 찾아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큰 후배는 멀리 떨어진 후배는 아니거든. 같이 근무했거나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야 그 검사 담당 검사 오라고 그래. 차나 한잔 안 마시면서 사건 이야기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차나 한잔 마십시다. 마시면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박영수 특검은 또 윤석열 쪽하고 지금은 반대쪽 아닙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듣기로는 그 중수부장이라든가 현업에 있을 때도 너무 김만배하고 그렇게 좀 가깝게 지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검사 시절에 그렇게 그때 중수부 과장 아니었습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한테도 가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에 상관이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박영수는 곧 쇠고랑 차고
국립 무료 급식소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쇠고랑 차야죠. 이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